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친구랑 수다를 떨 때도 우리 머릿속,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무엇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게만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반찬이 어떤 맛인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길을 걸을 때도 고개를 들어서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벌써 예쁜 개나리랑 벚꽃들이 폈다니까요. 근심, 걱정, 고민 이런 생각들은 잠깐 멈추고 소소한 일상들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하루하루 꽤 괜찮은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모두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또 2부 말미에는 저희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는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또 시청자님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해결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많은 내용들 담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방송 시작 전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인사 나눠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역시나 반올림 100%는 일찍 오셨고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오늘 일찍 함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수익내서 집 바꾸자 님께서도 앵커님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출석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행복하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놀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셨다가 좋은 종목들 또 좋은 정보들 무겁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그마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진달래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벙벙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제네시스님 오셨네요. 또 종목도 일찍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님 출석 그리고 정간나님의 종목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고재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준호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라고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고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그럼 지금 바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2차 전지였어요, 전문가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승전 2차 전지였던 것 같고 시장이 사실 주말간에 도이치뱅크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우려감이 새롭게 이제 또 생기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지금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고 있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살짝 빠지는 듯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쉴 틈이 없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리튬이 거의 이제 이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반 리튬이나 하이드유로 리튬, 그 다음에 금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무라든지 기존에 리튬으로 엮이지 않았었던 종목들도 새롭게 리튬으로 엮이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미국 이 원통형 배터리 공장 확장 소식에 또 이제 관련주들, 장비주들이 또 새롭게 탄력이 나오기도 했죠.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은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역시나 이번 주에도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쪽에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딱히 대체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적이 이번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나도 2차 전지 혹은 이제 반도체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이제 1분기와 비슷한 이런 흐름이 4월 달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수급이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한 2차 전지 종목들은 아마 이 순환을 이어나갈 겁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불안했던 시장에서는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희비도 많이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죠. IRA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더 발표가 될 텐데 그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차 전지 뭐 섹터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아요.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고요.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이파이님도 오셨고 머니메이커님, 또 땅하늘님, 전정희님 모두 감사하고요. 강혜나님도 반갑습니다. 고재관님께서는 또 매수문의 남겨주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모로 좀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진단 받으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작은 소나무님 출첵, 보르테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또 전화 상담 02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정간나님이 남겨주신 어반 리튬입니다. 22,2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특히나 리튬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어반 리튬 역시 오늘 장 내내 강한 모습 보였고요. 17.66%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오늘은 결국 2만 원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사실 가장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역시나 리튬 주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반 리튬이 사실상 지금은 새롭게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무라는 종목이 이제 24% 올라가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M 플러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EM 플러스가 상한가 갔으니까 한 2등 정도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금양이나 지금 이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과열 걸린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경고 걸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 쪽으로는 돌릴 수 있는 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리튬 쪽으로 이제 EM 플러스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어반 리튬은 한 2등, 3등 정도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반 리튬에도 그동안에 워낙에 강한 수급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오늘 이 리튬 관련주들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게 수급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전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혹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였냐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리튬 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늘 단기적인 수급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좋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제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오늘이든 아니면 뭐 어제든 그저께든 뭐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것을 이 어반 리튬을 길게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제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보시고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강세로 움직이고 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단가 자체도 낮으신 편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22,200원에 접근을 하셨는데 딱 22,200원 정도가 이제 최근 단가 흐름의 신고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높은 단가에 또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내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차익 실현을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EM플러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잖아요. EM플러스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광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 흐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긍정적인 가운데 오늘 완전히 밀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리튬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내일 정도나 아니면 모레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반 리튬이 지금은 대장이 아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장은 EM플러스고 그 다음에 2등 정도가 광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들이 혹시나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어반 리튬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어반 리튬은 일단 이 EM플러스와 광무의 흐름을 어느 정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리튬주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이제 갈 데가 없고 반도체가 오늘 또 살짝 쉬어가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 흐름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의 강세 흐름이 살짝 꺾이게 됐을 때 반도체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흐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의 단가가 낮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반 리튬을 길게 들여서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이 매물이 형성되었던 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약 한 22,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3,500원, 그리고 이제 25,000원, 이렇게 이제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최근 단가로 가져오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대에 부딪혀서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차익 실현의 구간을 좀 설정을 할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약간 요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 1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거쳐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현재 단가가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 도달했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재매수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내일과 모레 정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과 모레에 지금 현재 약 한 22,000원 정도? 이 정도 단가를 이탈해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고점 돌파를 해줘야겠죠. 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는데,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오늘 고점 찍은 약 23,000원 부근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반 리튬 어디가 끝인가요? 무서워요 라는 댓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챙길 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현재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어반 리튬이 23,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지와 함께 EM 플러스 그리고 광무의 흐름도 같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 잘 확인하셔서 수익으로 잘 챙기고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도 많은 종목들 남겨주고 계시고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또 이용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고재관님께서 매수문의 남겨주셨고요. 서울 반도체 매수문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서울 반도체 오늘 11,0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정부라든지 기업들의 의지도 강한 상황인데 여전히 주가는 제자리 걸음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수를 한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서울 반도체가 이름은 반도체이기는 한데 주요한 실적은 이제 LED 쪽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세기는 하향세예요.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 실적을 좀 끌어올려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가 전장용 부품으로 이제 LED를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고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종목에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력도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전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전장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이 전장 쪽에 들어가는 LED, 그러니까 뭐 헤드램프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LED, 뭐 미니 LED 이쪽에 이제 매출이 늘어가고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서울 반도체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제 떨어졌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실적이 쭉 하향하다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바닥을 잡아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 반도체를 볼 거면 저는 그냥 차라리 반도체 직접적인 종목들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쪽들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새롭게 수급 들어가는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 현재 크게 올라오지 않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 좋을 건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다가 새롭게 수급을 굉장히 잘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DB하이텍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DB하이텍도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IT 쪽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 반도체 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수급 강하게 들어온 종목군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조금 눌리게 되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오든 분명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은 나와 줄 거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IT 쪽을 본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울 반도체보다는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쉬어가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주목을 받은 종목들 이쪽을 한번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게 되시면 반도체 업황이 2분기에는 분명하게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3분기에 가격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2분기에는 분명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반도체가 아니라 LED가 주력이었네요. 이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봤고요. 따라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울 반도체보다는 앞으로의 좀 회복 가능성이 있는 또 수급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익 내서 집 바꾸자님께서 오늘따라 상담 문의가 엄청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주시고 오늘 2부까지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전화로 문의 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킷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에 10%예요. 15,50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탁 네,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당첨이 네네. 되셨는데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요새 반도체주가 좀 괜찮다고 그러고, 또 코리아 서킷가 이게 PCB 관련주 아닙니까? 네. 옛날에 한 3만 몇천 원대 가다가도 이렇게 쭉쭉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적정하게 매수가 한 건지,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서, 네. 최저가에 매수 12,000원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를 못 해가지고 15,500원대 했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과연 내가 매수를 잘 한 건가? 앞으로의 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가격적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네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 예. 가장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이때까지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계속해서 쭉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네. 이제 그나마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기판 쪽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겨울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되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뭐 코리아 서킷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텍도 있죠. 이제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도 있었는데 저는 네네.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신텍이 3등, 그 다음에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제 좋아 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코리아 서킷가 저는 일단 가장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열려있는 룸 자체가 가장 이 3대 이 기판 종목들 중에는 많이 이제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판 쪽도 굉장히 좀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업황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제서야 바닥 잡고 어느 정도는 회복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기판 쪽도 마찬가지로 회복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코리아 서킷이나 혹은 이제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로 같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 줄 거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저는 17,500원 구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00원이요? 17,500원이고 지금 이제 최근의 구간을 결국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보이는데 저는 이 수급이 완전히 다 나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이제 살아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판 쪽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덕전자가 지금 빠르게 반응이 보여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코리아 서킷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수급이 잘 들어온 만큼 일단은 이전 이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단가가 이제 17,500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2만 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 1차 17,500원 보시고 만약에 이 네.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15,000원 초반대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기판 쪽은 또 분명하게 마찬가지로 실적이 또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심도 개선될 수 있는 섹터라서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시간 투자만 조금 하시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네, 들어가셨네요. 떨어질까 감사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어디서 수익을 챙길까 그 고민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도움이 네. 좀 되셨을까요? 네, 아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든든하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꿈 꾸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키트 진단을 하면 아무래도 채팅창에는 심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심택에 대한 종목 상담도 올려주셨었고, 저는 심택과 결혼했어요 라는 댓글도 보이고, 심택 가야 합니다. 심택도 갈 수 있을까요? 심택도 가겠죠? 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는데, 심택은 어때요? 짧게만 볼 수 있어요? 갈까요? 사실 심택도? 다 같이 갈 거잖아요. 네. 다 같이 갈 거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주목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덕전자랑 코리아 서키트를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관심 받는 순서가 보이거든요. 대덕전자가 지금 이제 기판 업황, 반도체 업황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수급을 대덕전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는 여기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후보군으로 충분히 꾸려 넣으셔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26,000원까지는 수익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대덕전자보다는 반응이 조금 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에 들어갔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정도 단기적으로 17,500원까지 상승이 나오겠다 싶은데 심택이 조금 심심하네요. 지금 보니까 심택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도 조금 부재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보다는 매력도가 덜하다 싶은 게 대덕전자는 일단 수급이 훨씬 잘 들어왔어요.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대덕전자는 수급이 훨씬 잘 들어왔죠. 수급이 훨씬 잘 들어왔고 지금 보게 되면 26,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는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는 쉽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7,500원까지는 그렇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 매물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힘 받아주면 이 정도 구간까지는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심택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앞에 매물대도 조금 많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힘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덕전자를 일단 1픽,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를 2픽, 이제 심택을 3픽으로 말씀을 드린 게 심택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매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심택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32,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1부, 2부 모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용하셔도 좋고요. 전화상담 02-325-8200 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땅하늘님께서 남겨주신 KG ETS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1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KG ETS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우상향의 흐름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18,000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수익을 키워나가는 거, 불타기 하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최근에 KG 그룹주들 흐름이 괜찮죠. 일단 KG ETS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가 최근에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KG 그룹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KG ETS가 원래는 이제 이 친환경 소재 쪽을 주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제 폐기금속에서 신소재를 추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면서 이제 뭐 바이오 중유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KG 스틸 인수하면서 사업을 쭉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쌍용 자동차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KG ETS가 2차 전지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M&A를 준비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좀 진출을 하겠다.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쌍용차가 KG 모빌리티가 됐잖아요. 예상을 해보면 KG 모빌리티에도 이제 새롭게 자동차, 전기차 라이더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KG 그룹이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가치사슬, 밸류 체인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일단 KG 그룹주 중에 대장은 최근에 KG 케미칼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과열이 걸려버렸는데, 과열이 걸리는 와중에도 오늘 8%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KG 그룹주들은 저는 KG 케미칼의 힘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G 케미칼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쭉쭉쭉 치고 가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KG 그룹주들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KG 그룹주들은 KG 케미칼의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과열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43,500원대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뚫어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KG ETS 같은 경우에도 끌고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지금 KG ETS가 너무 두터운 매물벽에 부딪혀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KG ETS가 이 구간을 계속 못 뚫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타기는 지금은 리스크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구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못 뚫어주느냐, 이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 불타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뚫어주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KG 그룹주들의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G ETS 같은 경우에는 KG 케미칼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차익 실현도 슬슬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계속 못 뚫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는데 못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못 뚫어주면 그대로 이전에는 이 구간을 못 뚫어주는구나 하고 순식간에 또 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KG 케미칼이 과열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많이 안 될 거고,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KG ETS 쪽에 또 오히려 물량이 몰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대장 교체 가능성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리튬 관련된 종목들처럼요. 지금 이제 뭐 금양이나 혹은 이제 뭐 기존의 미래나노텍 이러한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경고 걸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림처럼 KG ETS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니까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ETS를 둘러싸고 상승의 분위기라든지 힘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를 뚫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YYSS님, 김태자님 모두 반갑고요. 짱구님 오셨고 세곰지말님과 난데스카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종목 올려주신 거 하나하나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 계속해서 출발을 할 거고요. 2부까지도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전화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밤에 또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셨네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RS 오토메이션이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80원에 5%인데요. 네. 좀 더 담아서 얼마까지 봐야 될지, 좀 더 오. 담아도 괜찮을지. 아, 이 종목 계속해서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아,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RS 오토메이션 전망이 어떤지 저희가 전략을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은 RS 오토메이션을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담으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워낙에 이제 로봇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삼성이 여기에 또 불을 끼얹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들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살짝 선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되냐면, 저는 로봇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만간에 또 로봇주들이 한 번 더 탄력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결국에는 이 워낙에 지금 시장에 많잖아요.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장주 혹은 이등주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잘 선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도 이슈에 따라서 약간 나뉘어서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봇주들은 감속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용 로봇 이런 식으로 순환이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아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살짝 죽어있는 쪽에서는 정리를 하고 살아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감속기 쪽으로 SPG나 그 다음에 SBB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SPG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러면은 감속기 쪽은 살아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P 시스템즈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T로보틱스나 에브리포도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유일로보틱스나 혹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봤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차익 실현이 연달아서 같은 구간에서 2번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SP 시스템즈와 비교를 해서 보면, SP 시스템즈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이 좋은 상승이 이전 매물 구간을 한 차례 소화해주는 흐름이었고, 이 물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를 지금 너무 강하게 그렸습니다. 윗꼬리를 너무 강하게 그렸고, 저가에서 들어온 수급도 지금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그렇게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로봇주들이 활발하게 좀 살아있고 SPG도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SPG도 지금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신고가에서 더 갈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지켜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SP 시스템즈는 아마 요러다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뚫려는 이러한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T로보틱스도 여기서 흐름 좋으니까 더 줄 것 같고요. 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RS 오토메이션은 이 로봇주들,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수급이 살짝 죽어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로봇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RS 오토메이션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살아있는 로봇주 쪽에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으로 살짝 올랐거든요. 16,800원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700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흐름도 지금 이탈했다가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윗꼬리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16,7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15,000원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16,7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한번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를 18,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높게 드리기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고 18,000원 후반대 정도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앞서서 18,000원 후반대를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저점에서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와줬는데도 불구하고 18,000원 후반대를 못 들어줬다라고 하는 건 지금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의 매물대가 이 구간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16,700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18,000원 근처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면 굳이 RS 오토메이션을 볼 필요가 없이 지금 로봇주들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접근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강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추가 매수보다는 좀 매도 타이밍을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RS 오토메이션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보르테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진단할게요. 매수가가 17,351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네요. 진원생명과학 오늘은 6,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담으로 올라오면 대부분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워낙에 또 고점에서 잡으시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처럼 지금 회복을 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손실이 좀 큰 종목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빠져나오기도 무섭고 기다리기도 답답한 상황이고, 진원생명과학 역시나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이 좀 크게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CMO 사업이라는 게 수주권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원생명과학은 이 실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원생명과학이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크게 이탈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주기에는 사실 앞에 또 너무 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봉우리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사실 주목받는 종목만 주목받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동등성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동등성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당분간은 큰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도 조금은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이제 이 CMO 사업권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권들을 늘려오려고는 하고 있으나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앞에 매물대도 두텁고 당장의 이슈가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이 진원생명과학은 이 종목 굳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에 주목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베스트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진홍생명과학은 대응을 하려면 무언가 굉장히 큰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할 때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당장의 대응 불가능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이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 지금 수급의 형태를 봤을 때 4월 달도 계속해서 이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이뤄 놓으셔야지 향후에 진원생명과학도 대응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향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게끔 힘을 배축해 놓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강세 나오고 있는 섹터 이쪽에 최대한 이제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접근 안 하시면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강세 나오고 있는 섹터 쪽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시고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진원생명과학은 대응을 노려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대응의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결이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이고 네. 매수가는 뭐 100%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그럼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최근에 하셨어요? 네, 최근에 했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카나리아 바이오가 하한가를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좀 내려왔던 적도 있었는데 네네. 자 그래도 카나리아 바이오의 100% 이제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들어가 네. 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같이 또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네네. 나눠보세요. 네.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핸들링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렵디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에 하한가를 갔었던 게 이제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지금 모회사가 있는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라고 하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이제 이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 의견 한정이라고 지금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 의견 한정이면 회사에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네. 하한가를 최근에 갔었던 겁니다.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하한가를 갔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감사 의견 한정이었던 게 1년 전 거였다라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슈였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 카나리오 바이오의 최근 흐름 자체가 어떤 이제 어떤 이슈 혹은 이제 이 주목도라기보다는 저는 완전히 이 수급을 저점에서 이제 밀어놓고
핸들링을 해서 끌어올렸다가 고점 부근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슈를 띄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카나리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감사 의견에 대해서 살짝 이제 감론을박이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네. 작년 3월에 카나리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감사 의견 이제 한정이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카나리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점에서 좋은 이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탄력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네. 나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전 구간에 네.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지 못하고 일제히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에서 조금 더 가려면 힘을 다시 한번 이 정도만큼 이제 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저조차도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어려운 난이도 있는 종목이어서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지금 이제 이슈가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삼상 난소암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환자 모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네. 임상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요것을 대기하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카나리어 바이오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은 팁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한정적이거든요. 반도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로봇 이쪽이 굉장히 핫한데 2차 전지나 로봇 쪽은 지금 트레이딩의 영역에 넘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바닥에서 네. 이제 막 출발하면서 갑자기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 나올 만큼 다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네.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쉽지 않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좀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음. 그래서 그게 이름이 월크론한텍인가 뭔가? 네,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상담은 한 가지만 저희 시간 안에는 해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인 네, 내용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또 다시 또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나리와 바이오까지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내용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또 민단향님, 차 마시는 여인님 계속해서 또 종목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